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요. 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확대가 되고요. 또 허위 신고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또한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의 단독 신고 의무도 신설이 되고요.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올해도요, 분양된 아파트의 규모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최초 분양 계약자들이나 다운 계약서를 쓰신 분들은요, 이런 변경사항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금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아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을 모셔봤습니다. 더굿경제연구소의 윤종주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또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 고민을 조금 덜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투자할 때 신중해야 될 지역과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여전히 이제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투자할 지역은 이제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부동산 이슈 시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할 지역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우리가 그 신중하게 투자할 지역 그런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신중하게 할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경상도와 이제 충청도를 갖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경상도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부산하고 대구 지역이 좋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서 이 지역이 약간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부산 시장이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반기쯤 가면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경상도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문제하고 또 이 지역의 기업들이 구조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충청도가 되겠는데요. 충청도도 작년 상반기 동안에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이제 분위기 여파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그 분위기를 이끌어간 곳이 청주하고 대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의 그 투자 세력 그리고 또 학군 세력들이 최근에 각종 인프라 시설이 완벽한 지역 세종시로다 이렇게 대거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만한 사람들은 이제 세종시로도 이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도 많이 약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흐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이 되겠는데요. 수도권에 우리가 신중하게 할 지역은 이제 평택하고 동탄, 김포, 한강 신도시 이 네 도시는 제2기 신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 한 10월까지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지역이 나름대로 호재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이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서 결코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도 많다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할인 분양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의 그 시장이 약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도 상당 기간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약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2기 신도시 중에서 이 네 지역 평택과 동탄, 김포 한강 신도시 이 지역을 갖다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 우려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공급 과잉 우려 지역을 갖다 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나 공급 과잉 우려 지역도 보고 앞으로 투자할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 나름대로 또 방법을 좀 보여드린다면은 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공급 과잉 우려 지역을 갖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그 많은 도시들이 앞으로 투자할 지역과 투자하지 말아야 할 지역 이런 게 상세히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공급 과잉 우려 지역 검색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지역을 갖다 우리가 선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에 접하지 않는 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지역의 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구가 선명히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지역을 갖다가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한강변에 접하지 않는 구를 갖다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나오네요. 네, 나왔습니다. 이 한강변이 있고요. 이 한강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강이 이 우회 지역을 우리가 강북 지역, 이 지역을 이제 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가 25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한강변에는 12개 구가 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강서구 지역이 되겠고 바로 옆에 양천구, 그다음에 영등포구가 있고 동작구, 그리고 고속터미널 있는 데가 이제 서초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강남역 있는 데가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가 있는 데가 송파구,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강동구가 이렇게 한강 아래쪽에서는 8개 구가 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 우쪽에는 좌측에 보면 이제 마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구가 있는 용산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옥수 지역이죠. 이게 바로 성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강변에 그 고속터미널이 있는 지역이 바로 강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한강변에 붙은 구가 12개 구가 됩니다. 자, 이 지역이 그 통계상으로 보면 부동산 값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 12개 구 이주를 해서 투자를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거 12개 구 이외에 다른 지역이 밑에 보면 구가 있고 강북 지역에 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은 좀 투자를 할 때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투자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지역을 선정을 좀 해주셨고요. 좀 반대로 투자 유망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들이 좋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투자 그 유망 지역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제주도,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제 강교하고 다산 신도시, 삼성지구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마곡지구하고 강북의 창동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송파 쪽이 일회 신도시 이런 쪽으로 투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잠실주공 5차, 그다음에 한남노탄 상구역, 그리고 서대문구 쪽에 녹본동 쪽으로 투자를 해주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지역을 갖다가 투자를 권하는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가 최근에 사드 영향으로 해서 중국 관광이 주춤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이주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 제주도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개발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국 관광객들 유커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제주도에 가서 많이 또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앞으로 그 부동산 값은 또 상당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쪽으로 우리가 또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되겠는데요. 야, 그동안의 강원도는 전국에서 부동산 값이 제일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드디어 이 지역이 부동산 값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은 제2영동고속도로가 이제 최근에 개통이 됐고요. 자, 올해 하반기에 KTX가 청량리부터 해서 강릉까지 연결이 됩니다.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평창 이제 동계 올림픽이 곧 이제 열리기 때문에 이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춘천 지역에 올 봄 되면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레고랜드가 또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강원도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해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교가 그동안에 많이 떠올랐습니다만은 최근에 신분당 선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빨대 효과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강교 같은 경우는 이거 투자 지역으로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래의 어떤 그 리스크를 갖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강교 같은 경우는 소형 위주로 해서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산 신도시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입주한 곳이 아직 없습니다. 최근 이제 그 공사가 한참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권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강남 접근성이 대단히 아주 뛰어납니다. 한강변하고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의 분양권을 투자를 해주신다면은 그 단기간의 시세 차익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실거주겸해서 투자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의 분양권을 투자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지구의 역세권 한때 그 미분양의 대명사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케아를 비롯해서 3호선이 들어가 있고요. 각종 이제 개발도 많으면서 결정적으로 이 지역이 떠오르는 이유는 향후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하고 거의 마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각종 그 복합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삼성지구가 행정학상으로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은평뉴타운하고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 생활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세권 위주로 해서 소형 아파트를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곡지구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지금 최근에 그 가장 갈목할 만하게 핫한 지역, 떠오른 지역이 이 마곡지구하고 이레신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마곡지구의 이제 투자 물건은 이제 아파트하고 또 상가, 이제 오피스텔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가격이 많이 오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많이 오르고 투자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서 이제 매력이 떨어진다 볼 수가 있고 물론 실거주 겸 투자로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상가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마곡지구에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견기업들이 60의 기업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실제로 입주한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오피스텔을 갖다 가만히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률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오피스텔을 투자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계, 상계 주공, 창동역하고 노원역 주변 최근에 이제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안이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지역 아직 그 창동역하고 노원역 주변에 그 25년, 30년 된 아파트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3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자, 신혼부부들, 젊은 층들은 전체 매가의 30%만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한 70%는 대출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실입주 겸 그리고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강남 못지않는 그런 또 시세 형성도 가능하고 시세 차익도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투자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셔도
대단히 아주 매력적인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곡지구를 갖다가 투자를 못한 것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후회하고 자, 안타깝다 이런 상황을 많이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창동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이 나쁘다 해서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창동의 상계 주공, 역사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단지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를 투자를 해주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상계 주공 이 지역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십시오.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회 신도시가 되겠는데요. 자, 일회 신도시 작년 한 해 가장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지역을 갖다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이 지역에 그 기업체가 좀 없다는 것이 좀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가 같은 게 공급 가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강남권이 되면서 그리고 친환경적이 되고 향후에 또 각종 이제 개발 호재도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권 같이 가격은 비싸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가격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위주로 투자가 되면서 소형 위주로 투자를 해주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자, 잠실주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자본이 있는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남루탄 같은 경우는 중산층들이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번동 재개발 같은 지역은 서대문구, 은평루탄 바로 아랫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전체가 다 빌라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서민들, 자금이 정말 적은 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실 주공 5차 여전히 그 초고층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초고층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잠실 주공 5차에 대한 가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깊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2롯데월드 곧바로 지금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격이 한 1억 3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후폭풍, 그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주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주공 5차 같은 경우는 한강 변화가 붙어 있고요. 조합원 수만큼 또 일반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하고도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치도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 2호선, 8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9호선 3단계가 곧바로 또 개통이 됩니다. 자, 이런 여파로 인해서 잠실 중앙호차에 대한 그 투자 가치는 대단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 지금 한남 누탄 3구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강과 공원과 산이 있고 부자처가 되겠습니다. 투자 자금이 정말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 5년 안에 완공이 된다면은 서울 지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그 가격 상승 또 시세 형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강남권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녹번동 재개발이 되겠는데요. 우리 서민들이 보통 전세나 월세로 많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서민과 또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은 전세금을 갖고 녹번동 재개발 지역이 지금 사업시행 인간 안대가 한 10개 구역 이상이 됩니다. 자, 이 지역에 자기에 맞는 지역을 갖다가 발품하셔서 또 공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지역도 향후에 부동산 값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 최근에 서대문구하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값이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실거주민들도 많고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녹번 재개발 지역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자,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중하게 투자할 지역, 그리고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투자처가 좋다, 나쁘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참고하시면서 투자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투자하실 때는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매물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첫 번째 물건은 한남탄 3구역이 되겠는데요. 내년 초쯤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쯤에 그 이주 철거 착공이 들어가는 관리 처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그 소액으로 투자해서 단기간에 많은 또 시세 차익 그리고 시세 형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 강남 재건축 시세를 능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지분이 20제곱미터, 전용이 3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가격은 이제 4억 8천이 되겠고, 이 다세대를 투자를 해주시면 향후 이제 5,760세대로 대규모로 되는 세대가 되겠는데요.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에 20만 원 임대가 되어 있고요. 대출은 3억 3,800까지 되겠고, 투자 자금이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향후 완공이 되면 26평 시세는 약 14억에서 15억, 예상 시세는 최소한 6억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매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볼게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향후에 몇 년 지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겠는가, 이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남뉴타운이 이제 완공이 되면 그 완공된 시점의 시세는 강남 재건축 시세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가 대단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남뉴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는 강이 있습니다. 좌측엔 용산민족공원, 뒤에는 또 남산이 있으면서 이 지역이 풍수학적으로 부자터라는 것이 최고의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관리 처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전체가 약 한 5,700세대로 이루어지는 대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한남뉴타운 3구역 자체가 큰 단지고요. 또 한남뉴타운 3구역을 특색 있는 경관을 갖춘 한강변 주거지로 만들겠다라는 방침까지 내세웠기 때문에 더욱더 좀 집중되는 그런 뉴타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3구역의 위치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여기 그 위치를 본다면 서울 지도로 봤을 때 정중앙, 용산구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한남뉴타운은 바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이 접해 있고, 좌측에는 용산민족공원, 뒤에는 남산, 그리고 한남동 자체가 부자터라는 것이 큰 입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을 가운데 두고서 한남뉴타운 바로 옆에는 반포지구가 있기 때문에 또 입지여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이렇게 거의 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향후 수년 내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겠습니다. 네. 어떠한 시대의 트렌드, 유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도 좀 그런 트렌드나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조망권과 웰빙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남뉴타운이 인기가 앞으로도 좀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변의 그 개발 호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남뉴타운에는 이제 이태원역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태원역 그 부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녁에 차량을 놓는 기지가 있습니다. 유엔사 수송사 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약 4, 5만 평. 향후에 그 제1롯데월드의 한 2배 규모로 이제 복합 개발되는 것이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강남역에서 얼마 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향후에 한남뉴타운 상구역의 동빙고역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을 마주 보면서 서로 마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포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서울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주면서 용산을 갖다가 향후 미래 투자 가치 1위 지역으로 급부상시킬 수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곧바로 재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재개발 단지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호재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용산구가 갖는 굵직한 호재들로 이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은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노후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건물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이것을 새롭게 새 아파트를 만드는 것 갖다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빌라촌입니다. 이 빌라가 한 3, 40년이 되어서 낙후가 돼서 이제 부셔서 정비한다 이렇게 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롭게 이제 아파트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뉴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빌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낙후가 됐기 때문에 부셔갖고 이제 아파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 이 빌라를 갖다가 투자를 해주시면은 향후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입주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상 시세는 26평이 14에서 15억, 예상 시세 차익은 6억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본 매물 자체는 이제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만 주변에 사실 고가의 많은 주택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의 미래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동일 수급권의 주택들을 좀 가격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본 매물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어떤가요? 네. 전체 가격이 이제 4억 8천이 되겠는데요. 요 다세대를 투자를 해주시면 향후에 그 개발될 때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220만 원 임대가 되어 있고 3억 3,800까지 대출이 되고 투자 자금이 1억 4천. 향후 4, 5년 안에 완공이 되면 26평 예상 시세는 14에서 15억 그리고 예상 시세 차익은 최소한 6억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소액으로 투자해서 단기간에 강남 재건축 시세를 능가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부동산 투데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매물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버튼 누르시고요.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매물도 역시 동일하게 이제 뉴타운 지역이 되겠는데요. 청량리 부근에 그 경희대, 외대, 한국종합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대학이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이문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문동이 이제 빌라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이 되면서 이문뉴타운 이제 1구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물건의 그 지분은 23제곱미터, 전용은 3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가격은 이제 1억 7천, 현재 전세가 5천이 되어 있고 대출은 최대 9천까지 발생이 되면서 투자 자금은 3천뿐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하반기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3년 반에서 4년 안에 완공이 되면서 삼성레미아 2,904세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상 시세 26평은 6억에서 6억 5천, 그리고 예상 시세 차익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시켜드린 한남 뉴타운만큼이나 또 많은 이슈가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이문 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매물 선정해 주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이 물건을 갖다 소개하는 이유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속도가 빠릅니다.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레미아 2,904세대가 확정이 됐고 이것을 투자해 주시면 향후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오고요. 이문뉴타운은 전체가 4, 5개의 구역이 중에서 1구역의 속도가 빠릅니다. 다른 구역들도 지금 이제 이렇게 따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체가 4, 5개 구역이 되면서 복합 개발까지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문 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이 하나둘씩 속도를 내면서 향후에 또 20평형대 입주권도 가져갈 수 있는 뉴타운 매물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입지 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교통을 본다면은 1호선 외대 압력과 신임문역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경의중앙선이 되겠습니다. 회교역에서 다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문노타운 1구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종합예술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종합병원까지 또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아주 풍부한 그런 입지 여건을 갖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 지도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청량리에서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지 여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요, 이 지역이 또 1년 사이에 그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뉴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자, 이문노타운 이제 현재 빌라촌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낙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향후 한 5년 안에 전체 4개 구역이 8천에서 1만 세대로 이루어지는 미니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쯤에 청량리 강릉간 KTX가 개통이 됩니다. 70분의 주파가 되겠고요. 청량리에서 조금 무리를 한다면은 이문노타운까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KTX가 개통이 되면 이문노타운 상당히 그 투자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청량리가 또 6차선으로 확정이 되고요. 동부 간선로가 향후에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상은 또 공원화되면서 이 이문노타운에서 강남권까지 한 15분이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청량리 주변이 상당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청량리의 호재라고 한다면 이 KTX와 GTX의 개통의 호재가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북권 신흥 주거지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건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은 이제 1970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오늘 것은 이제 3층 중에 1층. 이 5대를 투자를 해주시면 향후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입주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문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해드리면서 본 매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뉴타운 1구역은 올해 한 7, 8월쯤 되면 공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레미 한 2,904세대가 확정이 됐고 대학교 3개와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월세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임권의 가격은 1억 7천, 임대가 전세 5천, 대출은 9천까지 되고 투자 자금은 3천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상 시세 26평은 6억에서 6억 5천, 예상 시세 차익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문뉴타운 매물과 함께 또 강남 재건축 단지가 많이 견주어지는 한남뉴타운의 매물 살펴봤습니다. 두 매물 각각의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남뉴타운 3구역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물건이 지금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선택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향후에 그 어떤 진행에 대한 리스크 거의 없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누누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단기간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강남 재건축 시세를 어떻게 보면 압구정동도 누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물건의 가격은 4억 8천 220만 원 임대가 되어 있고 대출을 활용한다면 투자 자금은 1억 4천 분이 안 들어갑니다. 26평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입주권이 되겠는데 예상 시세는 14억에서 15억 그리고 예상 시세 차익은 최소한 6억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야말로 아주 돈이 얼마 안 갖고 계신 분들, 서민들과 젊은 층 신혼부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문노타운 올해 한 7, 8월쯤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삼성레미 2,908세대가 되겠고요. 대학교 3개와 종합병원이 붙어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은 1억 7천 되겠고 현재 전세가 5천, 대출을 활용하면 투자 자금은 3천 분이 안 들어갑니다. 자, 예상 시세 26평은 6억에서 6억 5천, 예상 또 시세 차익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의 매물 함께 만나봤습니다. 두 매물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어질 고민 상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로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떤 예, 예. 고민이 있으신가요? 다산 신도시에 네. 지금 현재 그 34평의 프리미엄이 한 6,50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많이 붙었네요. 네. 네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매수해도 괜찮은가? 근데 요즘에 최근에 좀 다시 떨어졌다가 그게 올랐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게 다시 오르겠는가?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다산 신도시 34평형이고요. 이미 좀 네.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향후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고 더 오르면 네. 또 어떡하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수 전망과 매수 시기 같이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네. 자, 네,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됐었죠. 고민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다시 오르니까 또 고민이 되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작년 이제 2달뿐이 안 됐죠. 113 대책이 나옴으로써 그 분양권 가격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많은 분들은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급매물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분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진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산 신도시의 34평이 프리미엄 6,500이 붙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르는 추세인데 매수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이 되시는 거죠. 예. 네, 그 지도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웬만한 분들은 이제 다 아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번 좀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안에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여기 이제 구리시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어퀄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사강변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미사강변 신도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산 신도시를 위치를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미사강변뿐만 아니라 다산 신도시가 그동안에 분양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1.3 대책 때 전매 제한 강화, 그러니까 입주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팔지 말아라라는 아주 초강수의 대책이 나왔죠. 이래서 가격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아차 했죠. 그런데 지금 오르는데 또 앞으로 과연 또 오르는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면 다산 신도시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여기는 서울의 그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많은 지역에 분양권 투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치에 따라서 앞으로 그 미래의 그 투자 가치가 달라지고 시세 형성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미래 가치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산 신도시에서 이 그 롯데 월드까지 잠실까지 이 올림픽 도로를 타면요 15분도 안 걸립니다. 상당히 아주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올림픽대를 이용하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향후에 또 8호선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산 신도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호선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한강변하고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다산 신도시 앞으로의 강점이 굉장히 이렇게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잠시 주춤했고 다시 오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그 미래만 생각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가라앉았다 다시 반등하고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 제 생각으로는 프리미엄이 1억 3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는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좋고 실거주 겸해서 투자를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상당히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반드시 로얄층을 치고 들어가십시오. 1,000만, 2천만 원을 더 주더라도 나중에 그 이상의 또 피가 또 붙는다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로얄층을 치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발품을 좀 더 하시면은 또 급매물도 이렇게 또 잡을 수가 있으니까 가감하게 하십시오. 근데 실거주입니까? 아니면 실거주 플러스 투자입니까? 투자예요. 투자요. 가감하게 네.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그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8호선 통과되는 거 아시죠? 앞으로요. 네, 네, 네. 그리고 실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서 출발해서 올림픽 대로역에서 잠실까지 15분도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하고 또 같이 왔고요. 이쪽에 주변에 또 체육시설 상태 상당히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일단 투자 목적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실거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염두에 네, 네. 두셨다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자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고민 받아볼게요. 자, 곧 결혼을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올해 아파트를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앞두기 때문에 내 집 장만을 해드리고 싶지만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내년쯤에 사는 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자, 지금 문자 상담이 곧 결혼을 하는 이제 아들이 있다. 이제 아파트를 올해 안에 이제 매수해도 좋은가? 이제 이런 질문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속의 고민을 보면 올해 아무튼 매스컴에서 올해는 가급적 사지 말고 내년까지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부동산 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이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고민이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올해 그 결혼을 하는 아들이 신혼부부가 되겠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내년쯤에서 가격이 좀 내린 상황에서 매수하면 좋은가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곧 결혼합니다. 결혼을 이제 하고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올해 이제 2017년에 매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년에 이제 매수하면 좋은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내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과거에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부분 예측이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에 설령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오르는 지역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그 이슈 시간에 우리가 신중하게 투자할 지역 그리고 가감하게 투자할 지역을 갖다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오르는 지역을 갖다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저 직접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왜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나쁘더라도 어느 지역이 오를 것인가를 검토하시면서 또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발품하십시오. 그런 지역을 찾으면서 곧 결혼하는 아들한테 이렇게 실거주 겸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를 지역이 어딘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십시오. 그럼 그런 게 보입니다. 서울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가격이 좀 내렸죠. 그렇지만은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분양하는 지역, 소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린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어느 지역이 앞으로 또 떠오르고 유망한 지역인가 이런 지역을 갖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서울과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요. 부동산 상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그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실거주 겸해서 매수를 하십시오.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이 있다는 것은 이게 투자 관념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결혼 생활에서 또 인생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은 이게 우리가 신혼부부도 결코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감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첫 번째 조건 행복
하게 또 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떨어올 것인가 이걸 또 전문가가 또 상담하셔서 서울과 수도권의 역세권의 그 대기업의 소형 아파트로 공략해 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또 역세권 좋은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신지는 조금씩 다 다르시겠지만,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혼부부들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 고민 또 이어서 받아볼게요. 자, 염창역 인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분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염창역 주변의 오피스텔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그 결론은 투자를 하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염창역이 이쪽에 이제 강서구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서울 전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오피스텔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오피스텔 투자해도 좋은가 이런 염려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공급이 좀 부족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염창역이 많이 떠오르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9호선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 우리가 최근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공급을 안 해서 서서히 또 적정한 상태가 되고 그래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안정적인 거는 오피스텔하고 다세대 이렇게 상관없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어느 지역에 투자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 가능이 되는데 최근에 이런 이유 때문에 건설사에서 서서히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되면은 공급 가능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대중적인 것이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염창역의 그 초역세권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9호선이 되면서 또 여기가 급행 9호선이 또 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초역세권이면은 오피스텔 투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서 오피스텔 투자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서히 공급을 안 하고 있고 하반기가 되면 적절한 공급 상태가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어느 지역이든지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급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하더라도 초역세권 지역 이치에 따라서 투자도 할 수 있다. 근데 염창역 같은 경우는 9호선은 아주 크게 뜨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염창역은 급행이 서는 그런 역이 된다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초역세권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투자해도 상당히 무방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고요. 안정적인 수익률하고 향후에 또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과감히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염창역 같은 경우는 또 대표님 근처에 조금 마곡지구랑도 좀 가깝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곡지구가 개발함에 있어서에 대한 수혜지로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염창역이 되고 이게 마곡지구가 되겠는데 네. 바로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직원들이 62개 기업체가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고급 인력들이 염창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방송 여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방송이 끝난 해도요. 고민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